앞범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헤드램프 1000만원, 휠 짝당 500만원, 백미러 800만원, 문짝 1000만원, 뒷범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머플러 팁 700만원, 리어램프 1000만원, 엔진 1억에서 1억 5천만원. 아이고, 저녁 10시 15분이 돼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진짜. 일단 짐 정리하고 차 사고 난 거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분이 문콕 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일단 확인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아파트 사는 후배가 사진 찍어 보내줬을 때는 컴파운드로 충분히 지워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일단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좀 피곤하긴 하지만 가서 차량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닐 텐데, 아마 별거 아닐 거예요. 문콕은 이전에도 몇 번 정도 당해봤거든요. 근데 움푹 패일 정도만 아니면 컴파운드로 충분히 다 지워지기 때문에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추석 동안에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한데 정말 많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후배한테 또 차량 관리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차를 좀 1대1 자리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좀 했어요. 어디지? 여기 거 같은데, 운전석이라고 그랬는데, 여긴가 보다. 예, 여기 갈색 차량이 긁었다 그러는데 도장이 조금 파이긴 파였는데 컴파운드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전면 또 PPF를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페인트가 좀 묻은 정도라 그냥 지우면 충분히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카하고 사고가 나면 난 끝났다, 인생 종쳤다, 집 팔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현 시점으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슈퍼카와 사고 나면 난 뒤져야 하는가. 일단은 2017년도 4월달에 개정된 보험 약관의 전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4년 전에 슈퍼카랑 사고가 나면 인생 조금 망했다 정도로 정의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슈퍼카랑 사고가 나면 슈퍼카의 수리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수리하는 동안의 슈퍼카의 렌트비였죠. 2017년 4월 보험 약관 전에 사고 대차의 기준은 슈퍼카가 사고 나면 동일급 혹은 동일 기종으로 렌트를 해주는 보험 약관이 있었어요. 보험 개정 전에는 단순 사고여도 슈퍼카의 렌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렌트비도 문제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보험을 가입시킬 때 예전에는 타차 피해에 대해서 1억에서 2억 정도만 선택을 해가지고 넣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년에 만원에서 2만원 정도만 플러스 시켜도 타차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10억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 근래에 나온 아벤타도르급을 보면 어느 정도 타차 보험 금액을 설정을 해놔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수리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단순 사고로 인해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센터에 입고시키고 그 범퍼가 오는 기간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의 기간이 걸리는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렌트비가 200만원 정도로 측정이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수리를 한다 그러면 렌트비가 6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정해 놓은 보험 금액보다 훨씬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인생이 조금 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20대 쫄보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분들이 타차 피해에 대해서 1억만 설정을 해놓고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해보니까 1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조금 망하던가 아니면 수억대 수리비에 렌트비가 1억 정도가 나온다면 인생이 완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슈퍼카를 모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미수선, 합법적인 미수선. 내가 센터에 들어가서 단순 사고로 인해서 범퍼의 견적이 2천만원이 나오고 수리하는데 한 달의 기간이 걸리면 결국에는 그 렌트비 플러스 수리비에 대해서 보험사와 딜을 하게 되죠. 내가 총 나온 수리비의 70% 정도를 받을 테니 내가 미수선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가령 3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2천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받고 내가 이 범퍼를 교체하지 않고 복원을 한다든가 이베이 같은 데서 중고 물품들 같은 것들을 싸게 들여와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범퍼가 3천만 원이라고 친다면 중고 부품을 찾아보면 한 6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배송비 플러스 수입 비용 그리고 뭐 도색하는 비용을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슈퍼카 오너는 1,0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정당하게 미수선 처리를 하고 합법적으로 차량을 그냥 내가 그렇게 수리하겠다라고 해서 그 피해만큼의 보상분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다 고장난 외제차를 하나 사와요. 완전 다 박살난. 그러고 나서 고의로 사고를 냅니다. 그런 뒤에 미수선 처리를 해가지고 그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는 그런 보험 사기들이 많아서 예전에 한번 뉴스에 뜨고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선의 경우에는 그 사고 난 피해자가 그 차량을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방법일 뿐이지 단순 사고가 아니고 만약에 차량의 범퍼가 많이 밀려서 엔진까지 먹었다든가 아니면 차량이 뒤틀릴 정도의 큰 사고라고 한다면 절대 미수선 처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수리를 다 받고 말지. 자, 그러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급 차량의 한번 파츠별 수리 비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둘러보면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급에 대한 수리비를 좀 알아보면 앞에 범퍼가 박살났을 시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트렁크가 밀려가지고 조향장치나 아니면 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자장치들이 박살이 나면은 수리비는 억대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문짝으로 이동을 해보면 문짝이 만약에 박살나거나 작살나서 교체를 한다. 그럼 2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백미러까지 박살냈어. 그럼 거기에 플러스 1,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짝만 박살나도 3천만 원의 수리비가 듭니다. 그 뒤쪽으로 이동해 보면 뒤쪽이 가장 큰 문제예요. 뒤쪽 범퍼만 박살나도 밑에 윈드가드 1,000만 원, 범퍼 3천만 원, 그 다음에 범퍼까지만 고장나면 상관없는데 여기 리어 등까지 박살이 나면 금액은 엄청나는 거죠. 요 휀다까지만 박살이 나도 수리비는 억대가 나오고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엔진까지 밀렸을 때는 엔진 수리비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더하면 전손 처리를 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요, 2014년 4월달 보험 개정 후로 한번 따져본다면 본래 그 개정 전에는 슈퍼카가 고장나면 그 슈퍼카의 동일 차종으로 렌트를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랄맞게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동일급의 그 배기량의 차량을 렌트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보험사 새끼들이, 아니 보험사분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한 거지. 그래서요, 그 슈퍼카 중에 그 i8, BMW i8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기 때문에 엔진 cc가 2000cc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렌트 해주는지 아십니까? 아반떼, 소나타급 렌트를 해줍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량이 이번에 뭐 1만 대를 넘었다 그러는데, 전기차들은 내가 볼 때는 배기량으로 따지면 경차를 지급해 줄 것 같은데요. 슈퍼카들은 보험료도 많이 내고 전기차는 또 전기차대로 또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낼 텐데 경차를 지급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 슈퍼카 보험료 깎아주든가. 그래서 개정 후에는 이러한 이유로 슈퍼카의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를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슈퍼카급의 비용으로 렌트비를 대줘야 됐다면 이제는 아반떼나 소나타급으로 배기량이 높지 않다면 렌트를 진행을 해주면 되거든요. 슈퍼카의 경우에는 단순히 범퍼를 박았어요. 그러면 범퍼 당장 갖고 와서 금방 수리 끝날 것 같죠. 일단 센터에 입고 시킵니다. 그 부품이 국내에 없어요. 그러면 범퍼를 교체할 때까지 2주에서 한 달의 기간을 그 차량을 못하니까 렌트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보험 약관이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한 달 동안 렌트를 진행을 해주더라도 그 비용이 굉장히 다운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감소된 거죠. 이렇게 슈퍼카랑 사고가 나면 인생 조지고 월급 죄다 차압당하고 집을 팔아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렌트카 빌리면서 자차 비용 아까워가지고 자차 안 들고, 렌트카 빌리면서 보험료 조금 아까워가지고 타차 피해 겨우 1억 설정해 놓고, 그리고 또 대포차 타고 다니면서 무보험으로 다니던 젊은이들이 슈퍼카랑 사고가 나면 운전하는 생각 없는 일부 젊은이들은
월급 차압당하고 집까지 팔고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년에 몇만 원만 추가하시면 타차 피해 10억까지 설정도 가능하고요. 5억에서 10억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그 보험을 들어서 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하고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만 살피기보다는 그 사고 난 사람을 살피는 미덕이 많은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